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포 초대석에는요, 5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 지금 조지아주 15만 한인을 대표하고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의 수장이십니다. 이용기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애틀랜타에 35대를 맡고 있는 한인회장 이용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모시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삼고초려라는 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구나. 네. 삼국지 정도는 읽어봤습니다. 예. 질문이 많아서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한인회장 활동하시면서 아직 2년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좀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자랑해 주실 것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저는 성격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화합과 통합 그리고 어떤 소수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웬만하면 주리에 나서지 않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것이 자랑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욕도 먹고 있고요. 그런 자랑이자 욕도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화합하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려고 애를 쓰셨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자랑하기가 쉽지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전대에서 상당히 한인회 활동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었고요. 근데 이용기 회장님이 이제 회장이 되시고 나서 애틀랜타 한인회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보았습니다. 작년에 코리안 페스티벌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치르셨고 지금 한인회 활동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정상화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눈으로 보이는 일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시는. 네. 잘 알겠습니다. 한인회 집행부가 처음 회장님 작년에 출발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큰 변동은 없었고요. 네. 대부분의 임원들은 거의 85%는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두 사람이 나간 사람이 있는데 네. 특별하진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 그분들이 새로 영입은 될지언정 나간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임원들이 물갈이가 됐니 어쩌니 하는 소문이 도는 거는? 저는 정직하게 말씀을 올리면은 네. 물갈이를 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었고 네.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사람도 못 되고 좋은 게 좋다고 사는 그냥 약간의 좀 좋은 게 좋다고 살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한 번도 어떤 큰 소리를 쳤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네. 감싸고 나가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강함을 원하시는 분은 네. 약함에 대해서 어떤 반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대가 센 분들 제가 좀 네. 가끔 만나죠. 알겠습니다. 제가 모자란 탓입니다. 자꾸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다 알죠, 동네가.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신 것도 상당히 저희는 좋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감사합니다. 네. 코리안 페스티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 잘 되고 계신 건가요? 네, 미셸 본부장님, 강신범 준비위원장님, 네. 은정국 대회장님, 이하 50여 명의 준비위원들이 네. 매주 월요일 5시부터 9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작년에 성공의 힘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네. 부스가 2개월도 되기 전에 다 나갔어요. 네네. 90개 정도 나갔고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많은 협조 및 이런 동포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코리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지난 팬데믹 겪으면서 이거 이제 역사가 끊기는 거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회장님 맡고 나서 작년에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기대가 많고요.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또 유료화한다고 하셔서 유료화하면은 한인회관 운영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끝까지 네. 성공적으로 잘. 유료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접한 그 페스티벌, 거기를 갔다 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네. 보니까 그분들은 돈을 받고 줄이 끊이지 않을 정도의 참 부러울 정도로 네. 정말 배가 아파서 혼났습니다. 정말 부럽고 배 아프고 고맙고 비엔남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우리 한인 페스티벌은 좀 이렇게 답보상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네. 일본 페스티벌을 보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하신 분들이 그 금액에 따라서 티켓을 나눠주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벤치마킹을 좀 했었고요. 네. 특히 미국 그 어떤 주류 사회의 젊은이들은 그런 데 대한 거부반응이 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거쳐갈 어떤 고비가 아니겠나. 그렇죠.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티켓 드릴게요. 아, 네. 돈 10불 없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없어서가 아니라, 네. 혹시 더 필요하시다면.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윤 회장님한테 연락하시면.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한인회관 운영관리위원회가 집단 사퇴를 했습니다. 네. 지난 이사회에서 좀 비상위원회를 조직을 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셨는데, 그 사태를 보시면서 또 회장님대로 또 서운하신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안타깝고, 네. 동포 여러분의 송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소통과, 어떠한 브레이크를 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경성 이사장님도 그런 적 없고요. 다만, 요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심히도 하신 분들이세요. 네. 가장 김백기 회장님은 아마 우리 애틀란타 시원 동포 중에서 한인회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일 겁니다. 네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일 진행 과정에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일단 이것은 동포의 수건 사업이고, 네. 또 한인의 수의 관계에 있어서는 돈을 지원해 주신, 후원해 주신 그분의, 또는 동포 전체에게 우리는, 깨끗하고, 네. 바르고, 네. 또 정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한인의 회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계약서와 입찰 서류와 거기에 대한 AS, 애프터 서비스라든가 네. 워런티 이런 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네. 그것은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그 업체한테 맡겨주셔서 하는 부탁을 드렸을 뿐입니다. 네. 그 이상 이하도 없고 다만 동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수의 관계 또는 관리 관계가 이렇게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떤 절대로 김백기 회장님이 어떤 거기에서 금전 문제가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고 동포사에 아낌없이 베푼 분이기 때문에 네. 그분에 대한 그런 뜻은 아닌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으신 건데. 없죠. 네. 존경합니다. 네. 다만 일처리상 이제 제가 부탁한. 네, 공개적으로 이제 입찰 과정을 거쳐달라, 네.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였다. 네,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이 서로가 네. 조금 다르지 않았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좀 아까도 안타깝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우선 제가 부족한 탓에 어떤 그런 문제가 이야기됐는데 딱 하나 명쾌하고 바른 동포들이 봐서 쟤들 일 잘했다 또는 틀림이 없네. 그 정도의 어떤 입찰 관계,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AS 관계라든가 안전 문제라든가 네. 이런 거는 좀 저희가 있어야 되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하는 전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입찰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네. 문제하고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저도 그 말씀 들었고요. 저도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1차 지붕 때도 완전히 신문에 광고를 냈었고요. 네. 거기도 입찰 조건을 냈었고요. 모든 거를 우리가 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왜 괜히 일 시큰하고 고생하고 헌신하시면서 손꼽만의 동포 사회에 쟤 뭘 했지?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 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서류, 계약서와 입찰 서류와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워런티 이런 관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을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동포사회에서 의혹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 그렇다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김백기 회장님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꼭 좀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한인 회장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2년 더 하신다면서요? 아직 4개월 남았고요. 네. 아직 4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재임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진작부터 하셨습니다. 네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유불고. 그 단어가 나왔고요, 진짜. 예. 그리고 그래도 연임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셨을 때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돈을 버는 자리도 아니고 사실은 봉사직인데 봉사를 2년 더 하겠다라고 결심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항상 자책도 많이 하고 미쳤나? 그래서 또 정말 미쳤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아시다시피 거의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 파키나 아시겠지만 온갖 잡초와 풀이 잔뜩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면서부터 뭐 방송국에서 집중적인 제가 한 3, 4개월에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제가 6개월 후부터 6, 7개월부터 정상화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까지 어떠한 훌륭한 유산인지 나쁜 유산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전기세, 물세, 세금,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하다못해 덤스터, 하다못해 렌트하신 카피 머신, 하다못해 이런 사소한 것이 수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얼추 제가 3일부터 거기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것도 내용을 몰라서 우리 사무국장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전화를 해서 알아본 거고, 그 다음 또 들어온 것, 이거 있고 저거 있다 하다 보니까 거의 상당한 금액이, 부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정상화 되면서 하다못해 키까지 뭔가 거의 다 바꿨습니다. 키를 정문키 하나만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키를 우리 사무실 뒤편에 서랍에 있다가 뒤져봤더니 맞는 게 하나도 없었고 키 뭉치가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 맞춰봤더니 한 개가 뭔가 어디가 맞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한 7개월 이렇게 정도 지나니까 조금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코페가 있었죠, 작년에. 네네. 그 다음에 이것저것 성공적으로 치러나가면서, 물론 아까도 얘기한 임원들의 헌신, 봉사 때문에 됐지만은.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인제서야 일이 좀 보이는 겁니다. 이제서야 한인사회 또는 동포사회에서 해 나가야 할 어떠한 뭐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차마 지금까지 생각을 했을 때 실행하지 못한 많은 일들. 네네. 예를 들자면 전번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주일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서 독거사 노인센터도 만들었지만 네. 거기서도 지금 아직까지 어떤 한 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또 그 완성이 지금 아직까지 다 안 되고 있고요. 네. 복지센터하고 연결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수많은 여기에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이제 그분들이 시집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인회에서 만남의 장을 좀 분기마다 좀 하고 싶었고요. 오, 네. 생각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폐화도 하려다가 그것도 항상 행사와 동포사회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맞물리다 보니까 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수많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랜트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네네. 그것도 사실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네. 이런 것들이 제가 좀 물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겠지만은 하실 거지만은 네. 저는 거기에 대한 좀 미련을 사실 좀 못 버렸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다시 한번 연임에 했다는 욕심 아닌 욕심을 부렸습니다. 전에 은종국 회장이 전에 한인 회장을 연임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임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신 이야기가 2년은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두 번째 연임한 것은 사실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혹시라도 후회하시게 되는 건 또 아니란지. 사실 제가 네. 후회할 겁니다. 반드시. 네, 반드시 후회할 네. 거고요. 네. 사실은 제가 1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1년만 더. 네. 왜냐면 그 잃어버린 7개월, 8개월을 좀 조금 더 일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동포 여러분들이 제 말에 납득이 가실지는 모르겠으나 네. 저는 1년만 더 할 수 없나 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1년 더 할 수 없을까? 네. 그랬다가 욕만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되고 네. 하려면은 다음 차기 회장을 나갈 수밖에 없느라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혁명은 아니지만 네. 조금 연기를 한 1년만 할 수는 없나.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느냐? 네. 사실 2년을 하면 좀 알만한 상황에 간두게 됩니다. 보통. 네. 그래서 여기 앞으로 좀 건의가 들어오면 네. 이사에 1년 정도 좀 한 3년 정도를 4년은 길고요. 네. 3년 정도 그러한 좀 한번 의논해 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장 임기를 3년으로 회칙 네. 개정하는 부분. 그거를 네. 한번 의견을 좀 같이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네. 마치 헌법 개헌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제가 어떻게 감히 하겠습니까만 네. 그런 아쉬움. 예, 예. 잃어버린 7개월에 대한 이야기는 좀 느낌이 옵니다. 뭔지. 네. 예, 근데 네. 그 정도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네,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거 출마를 발표는 하셨지만 아직 접수는 안 하셨습니다. 입후보 등록은. 네네. 네, 9월 30일 마감인 걸로 네.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분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제가 알기로 한 네 분 정도 있었어요. 회장님 빼고도. 네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압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는 그러면 안 하겠다 했는데 오늘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미셸 수석 부회장이 이제 불출마 선언한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이 한인회 집행부에서 회장님도 출마하고 수석 부회장도 출마하면 이 한인회가 둘로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한인 사회가 화합이 되자라고 항상 말해온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압축이 딱 2명밖에 남지 이제 1명 남은 거죠, 이제는. 네. 김영률 회장만 남은 상황인데. 네. 김영률 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요즘 시끄럽습니다. 한인사회에서.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칙에도 없는 내용을 시행세칙에 만들어 넣어가지고 지금 무모하게 입후보 자격을 너무 높여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네. 시행세칙이 후보자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김형률 회장님이 그때까지는 나가래도 안 나가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네. 본인의 입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김영률 회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제가 듣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는 저는 아닌 것을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당연히 내가 이제 항상 내고 있었으니까 네. 더군다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은 뭐 냈겠지 뭐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나중에 이제 이런 시행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냈니 안 냈니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때 제가 35대 때 나올 때에 네. 단독 출마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제가 냈던 그런 서류와 나중에 이렇게 뭐죠? 우리 세금이 아니고 뭐죠? 회비? 회비는, 네. 저한테 그 리스트가 있었어요. 왜 있었느냐? 그건 선관위에서 저한테 이제 준 겁니다. 네네.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네. 왜냐면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냥 저는 한 5년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 네. 갖고 있어요. 네네. 모든 걸. 그래서 이거 좀 뒤져보다 보니까 뭐가 있나 하고 봤어요. 봤더니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네.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까 거론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임기 때는 제가 그때는 확인을 제가 누구를 한 것도 아니겠고요. 네네.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나오시더라도
한인회비는 한인회의 회장을 나오실 정도의 분이라면 기본적인 회비는 내야 자격이 뭐 상도 도의상 무슨 윤리상 이러한 그 사항이 아니고 네. 하나의 기본적인 리더십의 자세라고 나는 봅니다. 네. 그건 제가 보는 간첩이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네. 제가 보는 제 생각입니다. 네네. 저는 그 회비를 그렇게 뭐 어떤 데는 뭐 한꺼번에 몇백 번도 준 적도 있고요. 회비라고 해서. 네네. 이렇게 준 적도 있었는데 확인해 본 적도 없었고요. 당연히 내는 거로만 알고 있었고요. 네. 그 정도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제가 34대 한인회장 출마했을 때, 예, 그때는 그 한인회비 2년 낸 것만 봤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이용규 회장님 출마하셨을 때는 3년을 봤습니다. 네, 맞아요. 3년 예. 봤어요. 근데 이번에 또 4년을 보겠다고 하는 거라서 네, 네. 이렇게 점점점 이게 보는 연수를 늘리는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시켰다고. 네. 예, 뭐 그렇게. 아예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다 얘기를 예, 하자면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처음에 기자회견을 갈 때 기자회견 가졌을 때 아직 그 회비 납부자 명단을 보지 않았다라고 위원들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게 하려고 안 봤다 일부러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그 당시에서 한인 회비를 낸 사람 명단을 4년치 명단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회장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뭐 네. 전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나라도 그렇게 의심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다들 내는 거 아니야는 그런 특히 어떤 회장급들은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이 동네에 그런 리더 특히 중요 보직에 있는 분들은 네. 1년에 한인회를 5에서 10번까지 방문하십니다. 왜냐하면 네. 오셔서 축사를 한다든가 오셔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신다든가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냈던 안 냈던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 다음에 한인회장 생각했던 분이라면 네. 그것은 그건 회비 납부의 교민으로서 동포들은 납부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식선에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요. 네, 네.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회비는 비록 20불 회비는 안 냈다고 하지만 김용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인회 이사장을 했던 분이고요. 네. 지금 이미셸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수석부회장, 예전부터 한인회 일을 계속했던 인물이고 네. 또 이제 하마평에 올랐던 이국자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인회 자문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또 이제 박건건 라디오 하마평에 있었어요? 예. 하마평에 있던 분들입니다. 예. 라디오 코리아 박건건 사장 같은 경우에도 한인회랑 공조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했던 경력이 있는 이런 이제 인물이다 보니까 한인회에 관심이 없었다라든가 참여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0불 회비 안 냈다라고 자격 안 주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욕을 먹을지, 인터뷰를 보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인회장의 그러한 이 동포사회 리더급은 기본적인 한인회비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납세 의무는 아니지만 회비 납부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비난도 할 수 있는 거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들은 그런 회비는 안 내면서 어떠한 뭐가 안 됐고만 물론 그 좋은 말씀이고 잘 듣겠습니다만은 네네네. 그래도 기본적인 건 서로가 지금 회장이 돈을 안 내면 운영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알 때에 17만 내면은 20불씩 5,000명만 내주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런 계산도 항상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20불은 동포 여러분 내주십시오. 네. 5,000명 내주시면 10만 불입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한인회비 좀 많이 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은종국 회장 때요. 네.
한인회비 내기 캠페인 전국 우리 전국이란다. 네, 전국. 한인 사회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 1,200명이 한인회비를 냈던 게 가장 많았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백이성 회장 때도 상당히 많이 열심히 그 모금 운동을 했었습니다. 네. 뭐 김윤철 씨 때는 이제 좀 팬데믹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회장님은 한인회비 캠페인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나요? 왜냐면 네. 아니 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내달라고 얘기를 했죠. 네네. 그다음에 네. 이제 보통 이제 교회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는데 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시간 대비 실질상 교회 예배를 보는데 가서 거기서 한인회비 내달라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저기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교회마다 제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 각 교회마다 사회 봉사를 위한 기금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으로 좀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은 제가 지금도 돌고 싶은데 지금 돌으면 욕먹겠습니다. 아시죠? 왠지. 네. 또 그 얘기가 또 그렇게 될 수 있네요. 네. 네. 저는 그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김민철 회장이 그때 네. 그 한인회 이렇게 다니면서 그저 몇백 불, 천몇백 불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거 다 끝거리 못했지만 참 이게 좀 아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뭐 하는 짓이야 하는 화를 낸 목사님도 계셨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좀 상처를 좀 받았었어요. 네. 아, 조심해야 될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사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생각은 했었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니까 아무래도 제가 시간이 좀 지나도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인회비 납부자 명부에 대한 의혹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으로 낸 분들도 있고 아무개 외 가족 몇 명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명부가 부정확하다. 그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난 그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네네. 제가 저기 회장이라 하지만 그걸 보려고 그 돈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했지만 20불에 5,000불 10만 불 되지만 네. 그저 그걸 무슨 내가 그걸 명부를 하긴 하겠습니까? 네. 몰랐는데 이번에 아까 얘기한 김모 그 회장님의 외에 가족 몇 명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네. 사무장한테 제가 보고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본 적이 없고 무명이라는 거는 거기서 그냥 그냥 여기 주시고 간 분도 있고 네. 제가 안 할 얘기를 하나 하지만 네. 저한테 양복해요라고 돈 준 사람도 계셨어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저는 한인에 그대로 해서 그분한테 네. 영수 갖다 드린 사람입니다, 제가. 네. 왜 그 얘기를 굳이 이러니까 하냐면 저한테 양복대 해보라고 속에다 밥에도 먹으라고 돈 준 분도 계셨지만은 한인에 다 넘겼고 조그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인데 그 무명 몇 사람 그리고 특히 이 동네 리더급은 무명이라고 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무명이라고 주고하면 이름 안 쓰겠어요? 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아 사무국장이 철저히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요. 네. 확인하세요. 그리고 저는 첫째도 둘째도 그저 아까도 했지만 화합과 통합이 우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동포사회에 좀 작업할 수 있는 한인을 만들기는 꿈이었는데 네.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선관위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다니는 루머들 중에 제일 저희가 듣기 민망한 심각한 루머가요. 선관위원장을 한인 회장님이 임명했다. 능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아,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 아니죠. 네. 왜냐? 네. 아시다시피 예부 인사 2명, 그 다음에 이사 5명, 이렇게 이사에서 선임이 됐는데, 네. 거기서 이사장은 선거에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누굴 뽑아라 말한 적도 없고. 아, 선관위원장은 선거로 뽑으셨다고요? 네, 거기서 7명에서. 7명 중에서? 네. 그리고 사실 저 선관위원장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지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 늘 만난 평소에서 뵙고 이런 정도고. 네. 또 그분은 이제 연배도 계셨지만은, 제가 이 동네, 저보다 연배 되시면 형님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한테는 제가 형님 소리를 해본 적을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아니, 그래도 같은 상공회소 출신이시라서. 근데도 네. 이제 그분의 이 동네 원로로서 존경하고, 그 다음에 또, 평통에서 아까도 했지만, 그 선거로 제가 알기로 뽑은 거로 알고 있고, 그게 답니다. 다만,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헌신을 하셨고, 봉사하신 분으로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히려 저는 최병일 부위원장님이 더 굉장히 제가 답답할 때 하소연한다고 그랬던 분입니다. 네. 최병일 회장님은 동남부 회장을 하면서 저하고 임기 1년 동안인가요? 네. 같이 서로 상부상조했던 분이시고요. 네. 그랬던 분이 가장 가까웠던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러셨군요. 굳이 말을 하신다면 그렇습니다. 네. 한인 사회의 분열 이야기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네. 양극화되는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인회 같은 경우에는 또 평화의 소녀상을 한인회 간에 설치하는 네. 과정에서 지금 진통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다시 한인 사회에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하고 네. 맥아더 장군이 같이 있는 동상을 좀 건립하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선 소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녀상을 저는 원칙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소녀상은 민족적인 아픔이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녀상이 결코 저는 수치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대한제국이 일제의 압박에 무너지면서 수많은 징병, 징용, 그 다음에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정신대가 원 이름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쓰러져간 그런 아픔을 저는 민족사적에서 느낍니다. 네. 그리고 웬만한 중고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걸 누구나 아픔을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녀상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거쳐서 이렇게 통과가 되지는 못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사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네. 다들 이것이 그렇게까지 동포사회 이슈화될 줄은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네, 그랬죠. 예, 또 우리 그 이사회에서도 그분도 생각해도 민족의 슬픔이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반대하는 측에서 새 정부가 들어왔으면서 한일 관계가 있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니 이게 한일 관계 무슨 관계가 있어? 역사의 한 증언을 하는 건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 저하고 왼수가 됐는데 네. 왼수 아닌 왼수가 돼버렸는데 그분의 입장은 알지만 이것이 한일 관계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족사적 슬픔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들어왔냐면은 네. 공청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공청회도 수용했습니다. 근데 네. 그 사이에 그 소녀상위원회에서 공사를 시작을 하려는 걸 제가 강력히 막았던 장본인입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공청회 끝날 때까지 어떤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부탁을 했고 네. 그 덕분에 또 욕도 먹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청회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서로 저는 거기 참석을 인사만 하고 인사도 했나? 드럼 보고 나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리고 사회자만 내세우고 저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건 그래서 거기서 공청회에서 많은 사람 의견들이 찬성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반대 의견은 몇 대 몇이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청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총회 때 네. 거기서 이제 총회 때 이제 또 반대론자 일부들이 거기서 이제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단 공청회 통과를 했고 여기서는 찬반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반을 해서 그래서 샜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네. 왜 이사장이 나와서 사회를 보니 뭐니 막 말씀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송년회를 겸해서 할 때였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 보셨겠지만은 네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동포사회 반대론자 그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분들의 반대론자라는 표현보다도 그건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 해서
제 한인회 회장은 이분도 이상한 말까지 막 들리면서 굉장히 저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좀 이렇게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제가 옮기기 쉽지는 않고요. 네네네. 하여튼 그 정도의 얘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녀상 문제였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소녀상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건 동포들의 그 의사와 동포들의 그 뜻에 따라서 저는 한 거고 그래서 끝까지 제가 참고 의견을 수렴했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가 왔어도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100% 그러니까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들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것이 소녀상의 세우게 대한 모든 그 내용입니다. 사실 소녀상 관계는 지금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봐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정리가 됐던 것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애틀란타는 좌파들이 많이 산다라는 소문이 이제 나게 되는. 네. 저는 절대로 그런 이념에 헷갈리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걸 통해서 네. 저는 순수한 대한민국의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보수주의자고 그런 사람입니다. 보수주의자시라고요? 네, 저는 보수입니다. 오, 그러시군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은 찬성하시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상과 마찬가지. 어떤 분은 물론 벌써 한인회 회장은 동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어떤 분은 또 안창호 선생을 모셨을 때는 말이 안 나오겠지만 이 박사나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 계십니다. 네. 원로분이 계셨고 네.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주의자입니다. 동포들이 반대하고 동포들이 노하면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공청회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단 한 가지 요청회가 들어왔을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것은 회의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네. 제 임기대로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리 아시다시피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법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 모든 것을 저는 역사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인식에 따라서 저는 훌륭한 분을 훌륭하게 모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던 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이 맞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독립운동을 해외에서 많이 했던 분이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을 때 초대 대통령을 맡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건국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인물인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하야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상징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또 그게 그냥 이승만 대통령 혼자만 놓겠다라는 게 아니고 메가더 장군을 같이 놓겠다라는 것은 이제 한미 동맹의 상징성을 또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올해가 70주년 아닙니까? 한미 동맹이죠. 한미 동맹 체결, 상호 수호 조약의 당사자들이 또 이승만 대통령이고 메가더 장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징성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모든 한국 역대 대통령 다 세우자라는 거하고는 얘기가 조금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인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의견을 너무 청취하고 듣다 보니까 제 별명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고요. 우유부단이랍니다, 제가. 아,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했죠. 우유부단이라 해서 내가 누구 피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다만 말씀들 듣고 화합하고 서로 지방 따지지 말고 서로 따지지 말고 미국 살면서 같이 우리 한인 동포 사이 열심히 살면서 미주주의 사회에 나가자. 저는 그게 제 핵심이었습니다. 부디 동포 여러분, 부디 우리 하나가 돼서 우리가 서로 마음 합치고 서로 모자른 부분이 있으면 밀어주시고 또 의무는 서로 하면서 한인의 일원으로서 우리 한인 사회가
바로 서야 우리가 주류사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모자는 저지만 굳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동포사회의 어떤 미비한 부분, 가장 소외된 부분, 물론 여러 부분에서 동포사회를 돕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거를 좀 제도화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이 제 출마의 변이라면 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회장 때 이 한인회가 많이 좀 안 좋아졌다, 망가졌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들은 얘기가 하나가 그 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했다고 들었어요. 그걸 제가 다 했죠. 이제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고. 네. 하다못해 그 프로퍼리 텍스가 있더라고요. B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왜 B형인데 프로퍼리 텍스가 있지 하고 좀 알아봤더니 네. 한인회관은 뭐가 있냐면 그 워러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듣고 잊어버렸어요. 네. 우리 거의 뭐 그게 좀 있나 봐요. 네, 네, 네. 거기에 된 게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18,000불인가 7,000불인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귀넷 정부와 노크로스에 그때 한 만 몇백 얼마인가 물은 거 없고요, 기억에. 네, 네. 그 다음에 귀넷 정부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 당시 세금 보고를 안 해서 지금 안 하면 또 안 된다 그래서 2021년 세금을 한 달 전인가요? 네. 그것도 우리 한인의 그 세무서, 회계사한테 얘기를 연락해서 네. 했더니 그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와, 논프로핏인데도 세금이 많이 나오네요. 왜냐면 그 당시에 2021년 세금 보고를 안 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 좀 아끼려고. 네. 전 회장님 회계사한테 연락해라. 네네. 그랬더니 그분이 힘 많이 드셨던 분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세무사, 우리 한인의 담당 그분한테 이렇게 드리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무국장은 우리가 그거까지 왜 돈을 왜 내?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거는 IRS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거야.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회계 비용만 1,400불인가? 네. 1,200,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960불과 그 다음에 나머지 더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속은 좀, 속은 좀 아팠습니다. 김윤철 씨 때문에 이제 더 힘든 한인회장 생활을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도 있었지만, 반면에 전 때에 너무 망쳐놔가지고 오히려 역효과로 빛을 보신 것도 있기 때문에 퉁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점잖은 말씀이시고요. 네. 그게 역사의 역순환이 있겠지만은, 단 한 가지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처음에 프라프가 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제가 맨날 방송에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참 안타까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왜 굳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6개월까지 제가 손을 못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와보시면 알겠지만 프라프가 없습니다. 네. 깨끗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후세에게 동포 전체에게 넘길 수 있는 한인회가 되기를 네. 또 해주기를 제가 우리 임원들과 함께 노력한 헌신과 봉사를 저희는 남기고 싶습니다. 네. 네. 심지어는 태극기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덕분에 두 군데도. 예, 그것도 다 교체가 됐고요. 네. 네.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망가졌던 한인회를 정상화한 공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고요. 좀 봐주십시오. 네. 그거 보고서 좀 이해 좀 밀어주세요, 좀. 네. 잘 알겠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단독 출마가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제가 지금 방금 우리 홍 대표님한테 지금 말씀 들었지만, 정말 한인 사회에, 우리 수석 부회장님께서, 출마 의사를,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네. 소문을 들었고요. 네. 그럴 때 저는, 우리 한인회가 커가니까 미셸 뿐 수석 아니라, 김영률 씨, 박건건, 여러분의 얘기가 출마 하마평이 들었을 때에, 한편으로는, 우리 한인사회가 제가 나올 때는
저보고 어떤 사람이 쓰레기통에 왜 들어가냐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네. 진짜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 제가 3분의 1은 떠밀려 갔습니다. 뭐 나머지는 3분의 1은 제 의사고요. 네. 특히 가장 강력히 보통 와이프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기 미쳤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했는데요. 정말 3분의 1은 떠밀려 갔고요.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갔고요. 40%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말씀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만, 우리가 이번에 많은 분이 나온다는 건, 네. 한인사회가 그만 커갔다는 증거입니다. 네. 커갔다는 한인사회가 15만이, 얼마니 전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동네 애틀란타를 향해서 몰려오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 미국에서 제일 아름답고 조용하고, 그래도 자연재해 없는 애틀란타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틀란타를 몰려오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계시고, 네. 이럴 때 한인회가 커감으로써 또 400 몇 개의 한국 무슨 조립 회사까지 포함해서, 네. 물론 메이저 컴퍼니는 얼마 100 몇 개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오시면서 전 세계에서 아마 여기처럼 많이 모이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볼 때에 어느 누구나 내가 한번 나가서 한번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으로 보고 있고요. 네. 참 아름다운 일이었다. 다만 서로가 순수하게 서로 아름답게 이 동네의 비전을 내세우고 어떤 사람이 뭐 해서 내가 나가 이러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색이 15만 회장을 나간다는 사람이 어떤 분들이 계시면 정말 애틀란타 사회와 미주 동포 사회에 내가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일을 하겠다. 네. 또한 내가 동포 사회에 가장 이런 남들이 손 못 댄 어떤 점 그리고 전임자가 하다가 못한 점 이거를 이루겠다. 이것이 한인 사회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네. 함께 거기에 융축된 그런 회장들이 나오시기를 네. 그런 분들이 후보가 되기를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비전을 갖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진 분이 회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1년 반 남짓 지금 한 2년 조금 안 됐습니다만은 그 한인회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 애틀란타 한인회가 55년 됐습니다. 68년에 생겨가지고요. 근데 이 55년 역사에 지금 이제 경선이 이루어진 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이제 세 번째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22년 만에 3파전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하지만 12년 만에 지금 또 이제 1대1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계시고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맘먹기 나름이라서. 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최선을 다 나온 이상은 최선을 다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어떤 훌륭한 분이 비전을 갖고서 동포 사회에서 돈이 많은 분이 계시다면 사제를 털어서 헌신해 주시고요. 능력 있는 분은 능력으로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각자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서 한인 사회에 정말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분이 이 한인 사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주시면 저희도 더 바랄 게 없죠. 그렇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제가 비전 얘기하고 그랬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틀란타 한인회 이용기 회장님과 대화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다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답답하신 게 남아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는 지켜보겠고요. 언론인으로서 네. 지켜보고 한인회가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또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인회가 정상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